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빠르게 만나는 글로벌 뉴스 분석 굿모닝 글로벌 이주호입니다. 주말 사이에 바이든의 대통령 당선이 확정됐습니다. 아직 트럼프 대통령은 패배를 승복하지 않은 상태고요. 이런 가운데 지난 금요일 시장에는 이 미국 증시가 혼조 양상을 보였습니다. 대선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었었고요. 혼조 양상을 보였지만 그래도 주간 기준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기록했는데요. S&P 500 지수가 7.3% 올라서 1932년 이래 가장 큰 대선 주간 상승폭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증시에서 지표는 긍정적이었습니다. 고용 지표가 나왔는데 일단 10월 미국의 실업률이 6.9%로 하락을 해서 참 좋은 성적을 기록했고요. 신규 고용도 63만 8천 건을 기록해서 시장 예상치보다도 미국의 고용 시장이 상당히 긍정적이었다는 점을 확인시켜줬습니다. 자, 이 외에도 주말 사이에 다양한 이슈들이 있었는데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굿모닝 글로벌 지금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LS Closing Bell Now입니다. 금요일 주요 지수는 대선 이후의 상승세를 멈추고 숨고르기 양상을 보였습니다. 먼저 자세한 마감 상황 살펴보시죠. 다우 지수는 0.24% 떨어지며 28,300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이날 유일하게 상승해줬으나 강보합권에 상당히 제한된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11,895선에 거래를 마쳤고요. S&P 500 지수도 약보합권에 1포인트 떨어지며 3,500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작은 폭으로 움직이며 혼조 마감한 금요일 뉴욕장이 될 텐데요. 그렇다면 이날 시장이 주목한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가 되겠는데 대선 상황과 10월의 고용 지표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간으로는 토요일 밤 바이든 후보의 당선이 확정됐죠. 금요일까지는 대선 결과가 확정되지 않았던 가운데 바이든 후보의 승리 가능성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이 우편 투표에 문제를 제기하며 법적 공방이 이어질 우려가 커졌는데요. 그래도 시장에서는 대선 결과를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는 분석입니다. 가장 큰 이유로는 아무래도 상원에서 공화당이 다수당을 유지하며 큰 폭의 증세와 규제 강화와 같은 조치가 어려워졌다는 점이 있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미국의 고용 지표가 양호했습니다. 노동부는 10월 실업률이 전월 7.9%에서 6.9%로 1%포인트 낮아졌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는 시장이 예상한 7.7%보다 양호한 수준이었습니다. 이렇게 실업률이 하락하면서 고용 시장이 잘 회복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팬데믹 이전 수준보다는 훨씬 높은 실업률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안도할 만한 상황은 아니겠습니다. 게다가 고용지표의 호조는 대규모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의 방향성을 정확히 예측하기가 힘들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상황까지 살펴봐야 할 텐데요.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금요일까지 미국의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12만 명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확산세가 계속 이어지자 대선 이후 지역별로 통제 조치가 강화될 거란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시장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금요일 시장이 주목한 이슈 살펴봤습니다. 이날은 주요 지수 모두 소극적인 움직임 보였지만 주간 단위로 살펴봤을 때에는 3대 지수 모두 4월 이후 최고의 한 주를 보냈습니다. 대선 불확실성 속에서도 다우지수와 S&P 500이 7% 내외의 상승을 보여줬고요. 나스닥 지수는 9% 상승 보이며 큰 폭으로 올라줬습니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으로는 S&P 500 지수가 대선 주간에 이렇게 큰 폭으로 오른 건 1932년 루즈벨트 대통령 당선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살펴봤습니다. LS Closing Bell Now였습니다.
자, 앞서 시황 살펴보셨습니다. 이에 대한 분석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로징 벨 나우, 오늘도 장혜진 앵커와 로제타 투자자본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먼저 팀장님, 미국 증시가 지난 금요일에 혼조세를 보였지만 주간 기준으로는 상당히 좋은 성적을 거뒀더라고요. 그렇습니다. 4일 연속 상승을 했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좀 피로감도 있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금요일장 기준으로는 이 바이든 대통령 그리고 공화당 상원이 확정이 되지 않은 그런 시점이었기 때문에 하루는 좀 숨고르기에 좀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말씀해 주셨듯이 주간 성적은 정말 좀 최고의 그런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가 각각 한 7%와 9% 정도 올랐기 때문에 대선 전주 성적으로는 1932년 이후에 최고의 그런 성적을 또 보여줬습니다. 이제는 이 바이든의 승리 확정, 즉 물론 이 트럼프가 좀 불복하는 그런 이슈가 남아있지만은 바이든의 승리가 좀 확정된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증시에 대한 좀 낙관론이 이어질지가 관심사가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이 금요일에도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바이든의 승리와 그리고 공화당의 상원이 무역전쟁 완화 그리고 성장 촉진 그리고 규제 완화 측면에서 호재라는 또 긍정적인 이 분석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어서 상품 선물 시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제 유가가 지난 금요일에 크게 떨어졌습니다. 3% 넘게 하락했는데요. 미국과 유럽에서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세에 이어지고 있죠. 유가는 이 때문에 4% 넘게 하락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일일 확진자 수가 12만 명을 넘어섰고요. 유럽도 급증세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수요 위축에 대한 우려가 작용을 하면서 국제유가 WTI 가격은 거의 39달러에서 37달러 선까지 크게 내려앉았습니다. 3% 넘게 하락해서 37.49달러에 마감이 됐습니다. 자, 반면에 국제 금값의 경우에는 0.2% 정도 올랐는데요. 코로나 환자가 급증하고 또 지난 금요일에는 대선 결과가 밝혀지지 않다 보니까 이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달러 약세까지 진행이 되면서 이 주간 기준으로는 3.6% 상승해서 7월 이래 최대의 주간 상승을 또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국제 금값은 1951달러 선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자, 10년물 국채금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에 10년물 국채금리는 고용지표가 긍정적으로 발표가 되면서 크게 뛰어 올랐습니다. 0.82%까지 올랐고요. 그러면서 0.815%의 지난주를 마감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달러 인덱스까지 살펴보자면 달러 인덱스는 지속적인 약세를 좀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0.3% 내리면서 92.24를 기록했습니다. 자, 이렇게 상품 선물 시장까지 살펴봤습니다. 글로벌 외신 확인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팀장님, 어떤 내용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모든 시장 참여자들의 포커스가 미국 선거로 좀 쏠리면서 사실상 관심 밖으로 치중이 됐던 이 3분기 어닝 시즌이 사실은 대박을 냈다라는 그런 분석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따르면은 지금 실적 발표한 S&P 500 기업의 67%가 매출과 이익 모두 컨센서스를 비트하는 좋은 성적을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이른바 더블 비트의 비율이 평균치인 38%를 큰 폭으로 웃돌면서 공정공시제도 도입 후에 최대를 기록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EPS 측면에서의 또 비트 폭이 굉장히 컸고요. 특히 이 금융업종을 제외를 한다면은 순이익률이 11.1%로 올라서 1년 전에 대비해서 이제 마이너스 11베이시스 포인트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측에서는 밝혔습니다. 소형주가 특히 실적 이 측면에서 두각을 나타냈다라고 하는데요. 경기 소비재와 금융 그리고 산업재 섹터 위주로 S&P 이 스몰캡 600 지수에 편입된 기업들의 이익이 컨센서스를 평균적으로 50%나 비트를 했다라고 합니다. 시킹알파에서는 이 가이던스를 제공하지 않은 기업들이 여전히 좀 많은 상황에서 분기간에 컨센서스를 설정하는데 다소 애널리스트들이 난항을 겪어왔다. 근데 이제는 팬데믹에 따른 이 회복력을 보여준 지금 관건은 이익 전망치도 과연 큰 폭으로 상향될 거냐로 모아지고 있다라고 분석을 제시를 했습니다. 팬데믹 상황에서 뜻밖의 그 수혜를 받았던 기업들도 있고요. 생각보다 빠르게 실적이 회복되고 있는 모습도 나타나는데 그렇다면 실적 전망치도 계속 상향되고 있을까요? 지금 추이를 좀 보면요. 단기 전망은 확실히 좀 개선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장기 전망에 대해서는 다소 불확실성이 남아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팩트셋의 11월 6일자 기준으로 좀 봤을 때는 4분기 EPS에 대한 예상은 지금 YY 기준으로 마이너스 10.9%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근데 이 수치가 8월만 하더라도 마이너스 13.1%였기 때문에 확실히 좀 개선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다만 캘린더 이어 2021년의 이익 증가율 전망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기준으로 22.4%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7월께에는 이 수치가 28%대였기 때문에 일단은 가시성이 좀 개선된 시점까지만 이 전망치들이 올라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제 3분기 어닝 시즌도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 좀 눈여겨볼 만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다면 어떤 기업들이 있을까요? 네, 팩트셋의 집계에 따르면은 지난주까지 S&P 500 기업들의 89%가 실적 발표를 완료를 했습니다. 근데 EPS 증가율이 일단은 마이너스 7.5%로 나타나면서 예상치 대비해서는 굉장히 좀 선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현지 시각으로 월요일에 맥도날드를 비롯해서 목요일에 디즈니와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그리고 시스코 시스템스 등의 좀 전통적인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돼 있고요. 이외에도 월요일에는 비욘드 미트, 화요일에 리프트, 목요일에 팔란티어, 그리고 금요일에는 드래프트 킹즈라는 기업의 또 실적 발표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전통적인 대기업과 그리고 이른바 뜨고 있는 기업들이 모두 실적을 좀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는 지난 주간으로 한 36% 정도 주가가 올랐습니다. 물론 이 바이든이 당선이 돼서 국방 예산이 좀 줄어들더라도 팔란티어는 좀 반사이익보다는 또 피해가 좀 적을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면서 주가가 올랐다라는 분석도 있지만은 배런즈에서는 상승 이유를 좀 모르겠다, 퍼즐링하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실적을 통해서 최근의 주가 상승을 좀 증명을 할 수 있을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 뉴스는 이조 앵커의 픽입니다.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 그 패배를 승복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제는 공화당 의원들조차 트럼프에게로부터 등을 돌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평화적인 권력 이양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확신을 했는데요. 지난 9월에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지더라도 자리를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매코넬 대표는 지난 금요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겠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 물론이다. 미국은 1792년 이래 평화적인 정권 이양을 해왔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매코넬 의원이 트럼프와 거리두기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요. 지난 10월에는 트럼프가 다시 한번 쉽게 물러나지 않겠다고 했을 때 매코넬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11월 3일의 대선 승자는 1월 20일에 취임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적기도 했습니다. 매코넬 상원 원내대표뿐만 아닙니다. 다른 그 공화당 상원 의원들도 마찬가지인데요. 플로리다의 마르코 루비오 상원 의원 역시 지난 두세 기 동안 합법적 그리고 공정한 선거를 치러왔다면서 1월 20일에는 평화롭게 권력이 이행될 것이라고 밝혔고요. 또 다른 공화당 상원 의원인 사우스캐롤라이나 린지 그레이엄 상원 의원 역시 트럼프가 거부해도 권력 이양은 평화롭게 이어질 것으로 확신한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공화당조차도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결과 불복을 지지하지 않는 분위기가 좀 펼쳐지고 있는데요. 팀장님, 월가에서도 평화적인 권력 이양 가능성을 높게 보는 분위기일까요? 일단 보면은 일부 잡음은 좀 예상이 되고 있지만은 결국은 트럼프가 결과에 승복을 할 것이다. 그리고 평화적으로 권력이 이양될 것이다라는 것이 일단 중론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앞으로 이 증시의 단기 변동성이 좀 확대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순전히 대선 불복 이슈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라는 해석도 나와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데이터 트랙 리서치라는 기관에서는 지난 2000년에도 증시 조정이 대선 불복 이슈 때문만은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때도 어떤 IT 기업들에 대한 수익성에 대한 의구심이 나타났었고 그리고 연준의 금리 인상 이슈도 있었기 때문에 꼭 그것 때문에 증시가 하락했던 것은 아니다라는 분석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 믹 멀베인이 백악관 전 비서실장 대행 같은 경우에도 트럼프가 굉장히 이 결과에 대해서 싸우겠지만 결국은 결과를 또 존중할 것이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일단은 시장에서도 평화적인 권력 이양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뉴스는 장혜진 앵커가 꼽았습니다. 어떤 소식일까요? 네, 이제 바이든 시대가 열리면서 그가 펼칠 이 정책이나 공약 등에 대한 전망들이 외신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고용시장과 관련한 긍정적인 분석 기사가 있어서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이 전문가들은 2021년 코로나19의 여파가 지속되면서 여전히 어려운 경제 여건에 놓여 있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고용시장은 놀랄 만큼 강해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렌즈스타드의 CEO는 고용 시장에서 이 수요가 회복될 조짐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면서 일부 일자리는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가기는 힘들겠지만 새로운 흐름에 맞춰 자리를 메우려는 회사들의 수요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정보기술 관리자 수요가 35%, 소프트웨어 테스터가 16%, 소프트웨어 개발이 5% 등의 수요 증가로 나타났고 창고 수요나 조립업체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면서 새로운 분야에서의 일자리들이 계속해서 창출되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외에도 콜센터와 고객 서비스 직책에서도 안정적인 수요 증가세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또 코로나19 이후 이커머스나 차량 픽업 증가는 하나의 다른 추세로 좀 자리를 잡았다면서 향후 이들 분야의 성장세는 지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바이든 시대의 고용은 강할 것이다라는 그런 분석인데 월가에서도 대체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을까요? 일단 그 고용 시장 자체를 놓고 본다면은 바이든의 당선이 딱히 호재로 볼 수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인세라든지 최저임금 인상 등의 공약들이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고용에 좀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번 대선에서 이 흑인과 히스패닉 유권자들의 이 트럼프에 대한 투표 비율이 오히려 좀 늘어났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에 대해서 트럼프가 뭐 이민 정책이라든지 굉장히 좀 적대적인 정책을 펼치기는 했지만은 경제에 대해서는 이 인종들도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이 마크러치에서는 해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 시대가 열리고 고용 시장의 회복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일단 코로나19에 대해서 대응 변화를 하는 것이 경제에 많은 좀 도움을 줘야 될 것이고 그리고 또 대규모 재정 부양책에 따른 성장 반등이 좀 필요하다라는 그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글로벌 이슈 살펴봤습니다. 종목 뉴스 확인하겠습니다. 오늘의 종목 뉴스입니다. 도요타의 사장은 이 테슬라는 아직 레시피만 광고 중인 식당이라며 진짜 사업을 만들지 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의 3분기 순이익이 82% 급증했습니다. 자사주를 90억 달러 규모로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로라 캐너비스가 미국 바이든 후보의 당선에 따라서 대마초 합법화가 추진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이날 강세를 보였습니다. 팀장님, 첫 번째 기업 뉴스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네, 토요타 아키오 토요타의 사장이 테슬라가 아직 진짜 세상, 리얼 월드에서 진짜 사업, 리얼 비즈니스를 만들지 못했다라고 이 발언을 전한 부분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실적콜에 나섰던 토요타 사장인데요. 테슬라의 기업 가치가 일본의 주요 차기업 7개를 합산한 것보다 많은 4천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은 인정한다라는 또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주주 환원이라든지 사업 모델, 즉 전기차로부터 막대한 돈을 벌어들이고 있는 것을 뜻하겠죠. 그리고 규제 대응이라든지 소프트웨어,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제품 등 테슬라로부터 배울 점도 많다라고 토요타 사장은 인정을 했습니다. 하지만은 테슬라의 사업은 아직까지 레시피를 파는 식당에 불과하다라고 다소 좀 비판 섞인 비유를 했는데요. 테슬라는 셰프가 우리 레시피가 미래에는 전 세계 스탠다드가 될 것이다라고 광고를 하고 있다라고 비유를 했습니다. 반면 토요타는 진짜 키친에서 진짜 셰프가 이미 요리를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비교를 했습니다. 테슬라에 비해서 월등한 생산량 그리고 판매량도 굉장히 좀 강조를 했는데요. 올해 4월에 시작됐던 FY 2021년도에 750만 대를 판매할 것이라는 예상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토요타는 내연기관차, 하이브리드, 완전 전기차, 수소차 등의 풀 메뉴 라인업을 갖췄다라고도 또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최근 테슬라의 주가는 사실 지지부진하고요. 또 시장의 관심에서 다소 멀어진 것 같아서 요즘에 혹시 눈에 띄는 뉴스가 있었을까요? 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지난 10월 21일에 실적을 굉장히 좀 좋은 수치를 발표를 했었죠. 하지만 이후에 주가가 약 한 2% 정도 상승에 그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른바 포스트 일렉션 랠리에도 동참을 하지 못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웹사이트에 도수 40도짜리 데킬라를 판매를 했습니다. 250달러였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금방 완판이 됐다는 게 최근에 나왔던 좀 주요 이슈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차와 술이라고 한다면은 이 언뜻 용납이 절대 안 되는 그런 조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은 테슬라는 이 데킬라 상표를 이미 2018년도에 등록을 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한간에서는
일론 머스크 CEO와 트럼프 대통령 간의 사이가 굉장히 좀 좋았기 때문에 트럼프를 위로하려는 위로주의 개념으로 이번에 출시한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해석도 나왔습니다. 네, 바이든의 대통령 당선이 확정되면서 그의 이 친환경 정책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전기차 관련주에는 호재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테슬라를 비롯한 전기차 관련주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영향이 많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오는 2030년까지 이 전기차 충전소를 50만 개 이상 신설하겠다라고 공약을 한 바가 있죠. 그리고 여기에 보조금이라든지 아니면은 풀 세금 공제 부활 등의 혜택 확대, 그리고 내연기관차에 대한 규제 강화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와는 완전히 좀 반대되는 정책이 예상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cars.com이라는 또 기관에서도 바이든 행정부가 업계에 명백한 차이를 나타낼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테슬라도 이번 바이든의 당선과 더불어서 주가 랠리를 재개할지 시장에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 종목 뉴스는 이조 앵커의 픽입니다.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3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3분기 이익이 82%나 급증하면서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 다만 분명히 코로나로 인한 피해도 확인이 됐습니다. 자, 먼저 숫자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자면 순이익이 301억 달러를 기록해서 작년 같은 기간의 순이익이 165억 달러였기 때문에 거기에 비해서 82%나 급증했습니다. 클래스 A 주식의 주당 순이익도 마찬가지로 18,944달러를 기록해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그만큼 급증을 했고요. 이렇게 이익이 급증했던 주된 요인으로는 애플과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좋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이렇게 이익이 급증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좋았던 것은 아니고요. 특히 버크셔 해서웨이가 보유하고 있는 철도 기업이죠. BNSF가 이익이 8%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철도 수송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인데 이 외에도 눈에 띄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자사주 매입이었었는데 지난 3분기에 9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했습니다. 상당한 규모의 자사주 매입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 이유가 전 분기, 그러니까 지난 2분기에 51억 달러를 매수했기 때문에 90억 달러라고 하면 거의 한 분기 만에 2배 가까이 자사주 매입이 증가한 겁니다. 자사주 매입으로 이렇게 큰 금액을 사용한 이후에도 버크셔 해서웨이는 여전히 1,357억 달러라는 현금성 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팀장님, 이번 그 버크셔 해서웨이의 그 실적에 대한 평가와 월가의 투자 의견은 어떨까요? 실적이 발표되기 전부터 사실은 자사주 매입 규모의 시장에 관심이 굉장히 많이 쏠렸었습니다. 그리고 현금 보유가 얼마나 좀 변화를 할 것이냐에 대해서도 시장이 많은 좀 관심을 나타냈었는데요. 일단 자사주 매입 같은 경우에는 90억 달러라는 그 수치가 컨센서스 32억 달러보다도 훨씬 좀 많았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규모가 예상보다 컸다라는 그런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는 또 자사주 매입 확대가 이 워런 버핏 회장의 투자 전략 변화로 또 인식을 하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대규모 자사주 매입에 대해서 좀 미온적인 입장을 보여왔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올해 총 자사주 매입 규모가 160억 달러에 좀 달하고 있죠. 그러면서 사상 최대 수준을 또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그만큼 또 버크셔 해서웨이의 주가 흐름이 부진했기 때문에 올해 한 마이너스 8% 정도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식이 좀 싸져서 이 기업에서도 자기 주식을 많이 샀다, 이런 해석도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장혜진 앵커가 종목을 꼽았습니다. 어떤 기업일까요? 네, 바이든 후보의 당선에 따라서 관련주들이 일제히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마리화나 합법화 추진에 따른 그런 관련 수혜주들이 일제히 시장에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사실 관련주에 대해서 큰 관심을 보였는데요. 바이든 후보가 집권하면서 마리화나는 합법화될 것이고 이에 따라서 미국 내 마리화나 수요가 늘면서 의료용뿐만 아니라 기호용 마리화나 사업 모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관련 기업들로는 오로라 캐너비스나 캐너피 그로스 또는 크로노스 그룹들이 대표적인데요. 지난 금요일 시장에서 모두 급등하는 흐름을 보였고요. 오로라 캐너비스 같은 경우에는 56% 상승세를 시현한 채 장을 마친 모습이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집에 머문 시간이 늘어나면서 마리화나 판매량도 증가를 했다라는 분석이 제기가 됐던 만큼 올해 미국 내 마리화나 판매량은 지난해 판매량보다 30%가량 급증한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산업은 점차 성장해 가면서 시장에 관심을 받았었는데 사실 미국의 연방정부법이 강해서 이 각 주마다 허용 범위가 달라 다소 제한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이 바이든 후보가 마리화나를 합법화시키면서 과연 이 수요가 함께 증가해 갈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CCPC, 즉 대마 소비자 정책위원회는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될지 결정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낡아빠진 대마법은 개정을 해야 한다는데 모두가 동의를 했다면서 이제는 바이든 후보의 당선에 따라서 대마초 소비자들이 정책과 관련된 협상 테이블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마리화나 합법화에 따른 관련주 수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이런 종목들을 좀 담아볼 만할까요? 일단은 바이든의 승리와 함께 대마초 관련주가 지난주에도 굉장히 좀 급등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민주당 측에서 연방정부 단계의 이 비범죄화를 좀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고 특히 이제 부통령 후보였던 카말라 해리스 같은 경우에 이 같은 분위기에 굉장히 좀 동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반응을 한 것인데요. 대표적인 대마초 관련 ETF가 있습니다. YOLO. 이 티커도 욜로인데요. 작년에 설정됐던 첫 대마초 관련 액티브 ETF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ETF 같은 경우에도 지난주에 23%나 상승을 하면서 굉장히 좀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정책 기대감에 대마초 관련주가 좀 분위기를 탈 수는 있겠다. 하지만은 해당 ETF 같은 경우에 전주를 빼면은 이제 마이너스 수익률을 올해 계속해서 좀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코로나19가 팬데믹일 때도 이 주가가 급락했던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주에 좀 접근을 하실 때는 정책 기대가 컸다가 꺾였을 때 변동성에도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기사 내용에서는 집콕 트렌드와 대마초 소비가 좀 관련이 있다는 내용도 나왔지만은 딱히 주가 측면에서는 팬데믹 수혜주 또는 방어주로도 여겨지지는 않았다는 점도 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 주말 사이 글로벌 뉴스와 종목 뉴스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장혜진 앵커와 로제타 투자자문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